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. 1교시에 이어서 2교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1교시에도 여러분들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뉴스는 아니었어요. 근데 지금 주가가 너무 지지부진하고 오죽했으면 뭐 6만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아니라 로우닉스 이런 별명까지 우리가 들으면서까지 지금 시총 1등, 2등 종목이 상당히 좀 빌빌거리고 있다. 맥을 못 추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언제 사야 할지 다들 궁금해하고 과연 지금이 바닥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하여튼 바닥 지점은 거의 맞는 것 같아요. 주가도 많이 빠지고 상당히 지금 그런데 일단은 뭐 애널들 따라서 또 어떤 애널들은 더 안 좋다, 아니다, 지금 이제 반등할 때 됐다, 지금이 이제 거의 바닥이지 않겠는가, 좀만 있으면 이제 상승할 수 있다, 뭐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이 있습니다. 다 다양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 판단하는 겁니다. 모든 애널들, 뭐 증권사 전문가들, 뭐 슈퍼개미들 다 달라요. 다 누구 말이 100%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. 주식시장이란 게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잘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번 시간에는 그 상속세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. 상속세가 12조야, 12조. 그리고 또한 그 취업 제한에 걸려있는 또 이재용 부회장. 앞으로 참 힘듭니다. 일하기도 힘들고 녹록지가 않아요. 오는 그 25일이죠. 25일에 삼성은 이건희 회장 그 벌써 타계 일주기예요. 벌써 이렇게 1년이 됐네요. 타계 일주기를 맞이하는데 그간의 삼성 일가는 녹록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 이 회장이 남긴 그 유산 정리하고 또 함께 막대한 그 상속세, 이 상속세 문제가 당장 해결을 해야 돼요. 해결해야 한다. 그 부친의 일주기의 그 출소 2달째를 맞은 이재용 부회장, 여전히 운둔에 가까운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 재계에서는 그 이 부회장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취업 제한의 제약을 어떻게 돌파할지, 또한 천문학적인 상속세랑 삼성의 그런 지배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현재 주목하고 있다.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. 상당히 지금 궁금해하고 있어요. 18일 재계에 따르니까 25일 날 경기도 그 수원의 선영에서 유족과 일부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요. 전 이 회장에 대한 그 추모제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네요. 보니까 그래서 일주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부회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, 우선 이 회장이 남긴 그 주식과 토지, 그 부동산 등 하여튼 거에 대한 상속세가 대략 12조 원에 달합니다. 12조. 엄청나게 많죠. 이 상속세는 총 6회에 걸쳐서 나눠냅니다. 6회에 걸쳐 나눠내는데 지난 4월에 1차분 2조 원을 냈고요.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조 원 가량을 갚아 나가야 돼요. 매년 2조 원씩. 그 삼성과 유족들이 계획한 상속세 납부 방법은 전공법이다. 전공법이네, 전공법. 지분을 담보로 해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보유한 자산을요 매각해가지고 금액 전부를 그대로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하네요. 실제로 그 홍라희 여사, 이부진 사장, 이서연 이사장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해가지고 상속세 1차 납부액 2조 원의 80%가 넘는 1조 7,200억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어요. 여기에 또 최근에 그 홍 여사가 삼성전자 지분, 또 이 이사장하고 이 이사장은 삼성 SDS하고 삼성생명 지분 일부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대략 2조 원 규모예요. 내년에 내일 상속세 2차 금액과 맞아 떨어지는데, 이렇게 되면은 1차는 대출 맞고 2차는 주식을 파는 겁니다. 그래서 앞으로 뭐 삼성전자 주식도 그렇고 삼성 SDS, 그 삼성생명 주가도 좀 빠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지금 주주들도 상당히 지금 애간장 타고 있는 거죠. 여기 그 재계 관계자는 기존의 한국 재벌가의 상속 방법들을 볼 때 삼성의 이런 결정은 좀처럼 보기 드문 경우라고 하는데,
국내 기업 중에는 상속자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계열사를 막 쪼개서 합친 후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 등을 동원을 합니다. 그래서 상속세를 피하는 일이 공공연하고요. 특히 오너 일가에서 그룹이 지배력이 약해질 수 있는 지분 매각은 금기로 치부되는 일입니다. 제기 관계자는 삼성 오너 일가가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은 시장에서 거래 가격대로 이제 팔겠다는 것인데 누구도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공정한 방식이다. 그런 겁니다. 누가 살지도 알 수도 없고 나중에 지분을 되찾아오는 일도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삼성은 특히 이제 물납자를 통해 가지고 이 부회장이 남긴 그 3조 원대로 추산되는 미술품으로 세금을 일부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방법도 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추가로 지분을 더 팔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지배력이 훼손되지 않는 차원에서 삼성 SDS 등 비주력사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현재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. 하여튼 지금 이 부회장은 8월에 이제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이후에 적극적인 그 대외 경영 행보를 현재 펼치지 못하고 있어요. 그 출소한 후에 벌써 32일 만인 9월 14일 청년 일자리를 주제로 해가지고 김부겸 국무총리하고 회동한 것이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 유일한 사례인데 취업 제한이라는 그런 규정에 묶여 있어요. 그래서 이 부회장이 경영 복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좀처럼 운신의 폭을 넓히지 못하고 있다. 그래서 2018년 집행유예 출소 후에는 약 45일 만에 본격적인 현장 경영을 재개했지만은 이번에는 그때보다 신중한 모습이다. 이 같은 상황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더욱 가열되겠고요.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의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공개를 현재 압박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그 완전한 사면이나 그 최소한 취업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라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. 근데 당장 삼성전자는 미국의 제2 파운드리 공장 부지 결정을 앞두고 있고 이 후보지가 결정돼서 착공식이 열릴 경우 이 부회장이 참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. 하지만은 뭐 경영 활동과 연계되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다. 뭐 그렇게 또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재계 관계자는 출소한 이후에 이 부회장의 행보는 주로 CSR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CSR인데 뭐냐 사회공헌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사회공헌에 관련된 분야가 전부다. 그 취업 제한이 적용 중인 상태에서 경영 활동과 최대한 무관한 영역에서만 공식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좀 한편으로는 좀 딱합니다. 지금 경영 활동을 해야 하는데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. 하여튼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2교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